안녕하세요. 강포동하우스의 강집사입니다.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제 영상을 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오디오까지 녹음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즘에는 배지 일상 브이로그라고 해야 되나? 배지의 일상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많이 했었는데요.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요즘에 브랜드 런칭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있는 없는 시간 다 쪼개서 촬영한 배지 영상 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원래 채널을 만들 때 강아지 정보 관련 영상을 좀 많이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의치가 않네요. 그런 와중에 배지가 다니는 병원에서 원장님이랑 대화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10년 넘게 배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의외로 견주님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화두를 원장님이 던지셔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 영상은 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강아지를 키우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나 키운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저처럼 오래 키웠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첫 번째, 큰 소리 내기, 그리고 강아지 시각에서 깜짝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행동, 갑자기 일어서거나 강하게 쓰다듬거나 확 앉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강아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 주변 환경에 큰 소리가 날 만한 것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 달려가가지고 강아지를 앉는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전에 만든 영상 중에서 강아지 배변 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훈련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다가 교육도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싫어한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다 하더라고요. 예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 강아지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드문 경우래요. 기본적으로는 강아지들은 경계심이 있는 동물이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 기본적으로 경계를 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산책 중에 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막 다가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정중하게 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이번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낯선 강아지입니다. 사람도 인간관계를 할 때 나랑 관련이 없으면 약간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라면 사람도 당연히 경계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강아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강아지를 보면 경계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해요. 아주 예외적으로 첫 만남부터 막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서 서로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배지랑 애견 카페에 가면 늘 혼자 노는데 한 번 정도는 되게 잘 노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배지 동생을 만들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가끔 있는 일이라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애견 카페라든지 이런데 단체로 놀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은 집에 손님들이 놀러 왔을 때 강아지랑 같이 놀러 온다거나 그럴 때 견주들끼리는 사이가 좋으니까 애기야 인사해 하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자꾸 유도를 한다면 반려견들은 조금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가까워지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부러 이렇게 안아가지고 서로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거리를 만드신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스킨십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양팔로 이렇게 들어서 끌어안는 행위, 요거 강아지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거나 하는 행위는 사람 간의 애정 표현이나 이렇게 인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강아지들은 사람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요걸 좀 파악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안긴 강아지가 막 갑자기 바둥거리면서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엄살을 부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안길 때 뭐 이렇게 안 좋은 관절 부분이 통증이 갑자기 확 와서 비명을 지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명을 질렀을 때는 아마 안아서 앉으면 앞다리 쪽을 많이 만지실 거잖아요. 그럼 앞다리 쪽에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면서 강아지가 통증으로 혹시 피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갑자기 끌어안거나 뭐 다른 스킨십 같은 거를 반려견들이랑 자주 할 텐데요. 사실 내 반려견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할 때 싫어하나 안 싫어하나 그냥 눈치를 봐가면서 정도껏 스킨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지도 제가 앉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얼굴 갖다 대면 피하고 간식이 없으면 그냥 제 옆에 잘 안 와요. 배지가 좀 유독 심한 편이긴 합니다. 애교가 없어요. 5번째 내용은 어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교육시킬 때 주의할 점인데 잔소리하는 거 의외로 많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강아지들이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 견주님이랑 교감을 거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주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강아지가 잔소리하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사람도 외국 가서 말은 못 알아들어도 욕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듣잖아요. 강아지도 주인의 목소리랑 톤,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잔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실 때도 말을 길게 하시기보다는 간단한 단어, 뭐 앉아, 일어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말과 항상 공통된 제스처를 강아지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6번째는 간식을 줬다 뺏었다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딱히 이유를 이야기 안 드려도 당연한 거겠죠? 사람도 먹는 걸로 장난치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강아지들은 사람이랑 좀 다르게 이런 행동들을 반복을 하면 강아지가 그 먹는 거에 집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간식만 꺼내도 갑자기 확 달려들어가지고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선 견주님도 다칠 수도 있고 강아지도 다칠 수도 있고 혹은 야외에서 다른 모르는 사람이 뭐 이렇게 먹을 걸 꺼내거나 비닐봉지를 부시럭거렸는데 그렇게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장난감 같은 걸로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해요. 먹는 걸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냥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걸로 이렇게 줬다 뺏었다 하는 거는 뭐 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장난감도 너무 심하게 하면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든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정도가. 7번째는 잠잘 때 건드리는 것. 이것도 역시나 사람도 싫어하죠. 잘 때 건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마 강아지를 키우시면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 댕댕이들 자고 있을 때 정말 귀엽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손이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로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있는데 얕게 잠들었을 때는 그렇게 좀 해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정말 깊게 잠든 비렘수면 중에 강아지가 깨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편하게 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집 안에서도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귀여워도 그냥 멀리서 아유 귀엽다 하고 굳이 터치는 하지 않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강아지나 견주님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건데 이것 때문에 같이 자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힘들고 강아지도 힘들고. 이거는 참고해 주세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의사 선생님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산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강아지들한테 산책은 강아지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통 강아지들이 산책을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냄새 맡는 거랑 영역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행동을 하면서 강아지들은 견주랑 교감도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을 나갔을 때는 견주님 루틴으로 산책을 하는 것보다 강아지 루틴에 따라서 충분히 냄새도 맡고 영역 표시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산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끌고 다니고 하면 강아지들은 산책을 나가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이건 여담인데 강아지들이 나가서 냄새를 맡는 행위는 강아지 뇌에 굉장히 새로운 자극과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영역 표시는 사람들로 치면 SNS 하는 거 강아지들 세계에 나는 이런 애야 나 요즘에
이러고 살고 이런 거 먹고 있고 내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런 것들을 뿌리는 거라고 해요. 정보를.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서 나는 냄새 갖다가 다른 강아지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1일에 한 2번 정도 산책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한 번 산책하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저도 퇴근하고 이렇게 저녁 때 와서 산책을 보통 하는데 한 60분에서 120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산책을 다 하고 돌아올 때는 저만 걷습니다. 배지는 가방에 안겨서 들어와요.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안아달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책 시간이 저는 꽤 긴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제 산책 시간이 좀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긴 이유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배지의 발걸음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 걸음으로 2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도 배지랑 걸으면 기본 1시간은 넘게 걸어요. 1시간 산책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거의 90분에서 2시간, 진짜 오래 하면 2시간까지 걷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면서 냄새도 맡고 영역 표시도 하고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고집도 부리고 엄청 뭐 이것저것 다 해요. 사실 퇴근하고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산책하는 게 쉽진 않죠.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근데 조금 더 부지런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사는 데서 직장까지 운전해서 2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하려다가 못하겠더라고요. 여하튼 이야기가 다른 데로 많이 샜는데 강아지들한테 산책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단순하게 나갔다 온다라는 생각으로 산책은 하지 마시고요. 강아지 루틴에 따라서 느긋하게 하루 뭐 이렇게 정리한다 생각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강아지들은 이렇게 품에 안고 가거나 혹은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도는 것도 산책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 좀 감성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라 라고 좀 말을 하는 편이에요. 바로 오랜 시간 혼자 두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견주랑 항상 교감을 함께 하고 관심이 필요한 되게 사교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 두면 다들 아시겠지만 분리불안이라든지 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막 짖는다든지 이런 문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 체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건 좀 찔리는데요. 저도 출근하면 10시간 넘게는 배지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데 그래도 조금 위안을 삼는 게 배지랑 저랑 이제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생긴 버릇이에요. 제가 사업을 할 때는 배지를 안고 되게 많이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지가 집에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뭐 휴가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4일에서 5일 정도 뭐 산책 나가는 걸 제외하고 계속 집에 있으면 화를 내요. 근데 진짜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뭐 여자친구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정말로 나가라고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평소에는 되게 반겨주거든요. 그런 날은 안 반겨줘요. 배지도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렇게 나갔다 오는 거를 좀 덜 부담을 느끼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랑 배지만의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키워야 되겠다,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혼자 묵묵히 시간을 보낸다는 건 사람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사람보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많지 않고 그냥 세상의 중심이 견주인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진짜로 집에 혼자 있으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것도 조금 여담인데 지금 만약에 저한테 배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상황에서 강아지를 키우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키운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유는 되게 명확한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들어가는 시기인데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돈을 벌려면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를 돌볼 시간은 정말 부족해요. 저의 하루 루틴을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배지 산책하고 운동하고 영상 편집하고 블로그 쓰고 뭐 이런저런 거 하면 보통 12시 넘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나서 준비
준비하고 출발해서 또 회사에 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지랑 그 산책하는 2시간 외에는 되게 미안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의사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배지한테 좀 미안한 게 좀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산책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애견 카페도 가고 그 다음에 월 2회 미용이랑 이런 거 맨날 하고 그 다음에 매년 건강검진도 항상 하고 의사 선생님 경험으로도 이렇게 강아지 케어하면서 키우는 사람은 드물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배지한테 미안한 게 생겨요. 뭐 제가 좋은 사람이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다 챙겨주지만 덜 챙겨준 것 같고 더 해줄 수 있었는데 이거 못 해준 것 같고 이런 아쉬운 감정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산책을 갔다 와서 일을 하잖아요. 배지는 그 안쓰러워 보인다라는 행동을 되게 자주 해요. 연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빤히 알고 있거든요. 가서 또 이렇게 놀아주면 엄청 잘 놀고 하니까. 근데 알고 있는데도 그럴 때마다 좀 미안해요. 그리고 이건 좀 팁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강아지랑 둘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강아지들한테 계속 말을 걸으래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잔소리랑은 다른 개념으로 이제 강아지를 옆에다 앉혀놓거나 혹은 강아지가 옆에 붙었을 때 나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하면서 넋두리 하듯이 그냥 이렇게 쭉 얘기를 하래요. 강아지들은 주인이 하는 그런 행동을 교감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쁨 받고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게 확률이 되게 적은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평소에 말을 좀 많이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생각하니까 힘드네요. 아무튼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집에 오면 배지한테 괜히 오늘은 형아 뭐 했다, 배지는 오늘 뭐 했니, 오늘은 왜 이렇게 예쁘니, 아이고 귀엽네, 뭐 간식 먹을까, 산책 갈까, 놀아줄까 이러면서 계속 괜히 말을 해요. 그게 좋다고 하니까. 요거는 팁일 것 같은데 한번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혼자 키우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는 아니고 혼자 주저리 떠들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배지가 지금 품에 안겨서 하고 있는데 짖네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아지를 키우시려는 분, 그 다음에 키운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리고 오래 키우신 분들도 이번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어느 정도 편집으로 만들어질진 모르겠지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